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또 오늘은 유럽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로 이슈화가 됐고 그에 대해서 몇 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폭스바겐은 작년 말부터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유럽 최대 완성차 회사이고 그에 관련된 부품 회사까지 연결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합니다. 유럽연합의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 유로를 넘어서 지역 내 총 생산의 GDP의 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30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폭스바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최근에 이 폭스바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일단은 그동안 이제 70억의 70억 유로의 구조조정 비용을 생산했었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40억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그걸 위해서 정리해고하고 공정 폐쇄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뭐 10월 달부터 여러 가지 노사 협상이 진행됐고 11월 달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아서 12월 달에 이제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의 CEO 토마스 셰퍼,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그룹 CEO 올리버 블루메가 있고요. 폭스바겐 브랜드 CEO 토마스 셰퍼가 있는데 토마스 셰퍼가 최근에 상당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의 구조적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궁극적으로 모든 솔루션은 과잉 용량과 비용을 모두 줄여야 한다. 비용 절감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비용 절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은 수익성을 낼 수가 없고 수익성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영업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반창고를 붙이고 계속 끌고 다닐 수는 없다. 상처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나중에 심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새로운 물어뜯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좀 자극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노조가 제시하는 일단 그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인원 감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복스바겐이나 유럽 업체들의 노사 협상의 과정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 제시하고 그런 제시한 것들을 또 반영해서 검토하고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엔 그동안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경영진 회사 측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이제 토마스 세포가 말하는 것은 자연 감소라든가 조기 퇴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3, 4년 내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임금을 10% 삭감해. 그러니까 인원 삭감만 하는 게 아니고 임금도 10% 내려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배경에 유럽의 자동차 수요가 회복 가능성이 그렇게 단기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폭스바겐이 유럽 내에서만 문제라면은 또그 상쇄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 내에서도 수요가 많이 감소되면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죠. 대표적인 게 아우디가 네 개의 링으로 된 상징적인 그 로고를 없애면서 중국 시장용 전기차를 개발하기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수익이 지금 상당히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불어서 이게 그 폭스바겐은 내부적으로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공장의 인건비가 경쟁사라든가 남유럽, 동유럽 사업장보다 2배 정도 높다. 이게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은 그동안 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해소하기가 쉽지 않았던 난제였죠. 근데 이번 기회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걸로 지금 사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드린 추가 비용 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은 독일의 그 IG 메탈이라고 하는 금속 노조에서도 폭스바겐을 지원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폭스바겐은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크게는 유럽 연합 내에서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 정도 감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약 3만 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 아우디가 4,500명 이야기했고요. 포주도 4천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도 3천 명, 기가 베를린이 있죠. 그 3천 명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래도 뭐 1,000명 단위 폭스바겐 제외하면 그런데
여기 이제 부품 회사는 좀 심각합니다. ZF는 14,000명을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포르쉐에서 이름을 바꾼 포비아도 뭐 1명, 유럽 최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도 보시도 5,500명, 셰플러 4,700명, 컨티넨탈 1,800명, 미쉐린 1,300명, 말레오 700명.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품 회사들이 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화를 통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 있을 것이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단지 유럽만의 문제인가? 지난주에 GM에서도 1,000명을 전 세계적 인원을 줄이겠다 발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일본이나 한국, 이 중국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지나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경우에 또 지나친 보호무역 제도가 강화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큰 틀에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도외시하는 사업가가 한 나라의 정치 책임자로 들어섰을 때 어떤 우리가 등장한 것을 지금 단적으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앞서서 말씀드릴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폭스바겐은 독일 내에서 세계 공장 폐쇄를 한다고 발표했고요. 최대 3만 명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드도 독일과 영국에서 4천 개 일자리 감축을 하고 있고, 포드는 과거에 그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 사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수익성을 많이 높였고, 포드가 유럽에서 어려움 겪더라도 미국에서 어려움 겪더라도 유럽 시장의 수익으로 상당히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내렸었는데, 그 포드마저도 일자리 감축 계획에 들어섰고요. 스텔란티스도 유럽에서 2만 5천 개 일자리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3천 명을 가문을 할 예정입니다. 부품업체들은 고시가 5,500명이고 독일에서 그중에서 독일에서 3,000명을 3,800명을 감원한답니다. 그리고 ZF는 2028년까지 최대 14,000개 일자리 감축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 완성차에서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포비아도 전체 인력의 13% 10,000명을 감원하겠다.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연합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2030년까지는 신차 판매 80%를 전기차로, 그 2035년에는 100% 전기차를 한다는 목표는 정해져 있죠. 유럽연합이 통과했죠. 실행이 되고 있죠. 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일부 업체에서는 그 논란이 목표를 처리하지 말아라. 또 일부에서는 그 목표를 좀 완화해달라.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관건입니다. 일단은 높은 차체 가격, 비싼 충전 비용, 전기차전 보조금 지급 중단, 그리고 전기차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유럽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의 같이 해당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을 제외한다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도 그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배터리 전기차가 절대 판매 대수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높지만은 배터리 전기차가 올해만 하더라도 13% 증가를 배웠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80%인가요? 굉장히 높은 정도로 지금 그 EREV 항속거리 영장형 전기차에 포함해서요.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이 중국은 내연기관 판매가 감소하면서 이 전동화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은 조금 다르죠. 유럽은 이 배터리 전기차는 줄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는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7%가 증가했어요. 이게 좀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 내용입니다. 그 독일의 전기차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10월까지 32% 줄었는데 내연기관차 판매는 7%가 증가했다. 그게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가 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잘못된 정책이 그 경제를 또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은 이 R&D 투자가 증가되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생산 능력 과잉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생산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거든요. 그런데 이 작년에 930만 대 정도 팔았으니까 과잉 생산이죠.
물론 과잉 생산은 폭스바겐은 문제가 아니고 중국 문제도 있고 뭐 다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지금 관건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해소한 방법은 20세기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줄이고 또는 중국 시장이 2001년 중국 시장이 WTO에 가입하면서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어려움을 해소해 줬는데 지금은 다시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이 등장했고 새로운 상황이 대두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큰 관건인데 지금 지켜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이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판매가 크게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그것을 재고하는 그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두고 봐야 되는데 녹색당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환경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 녹색당도 사실은 이 수익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정부 그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축소됐고 폭스바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감소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의 미래는 그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독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유럽의 자동차는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내연기관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전환하는 게 잘못됐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만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원칙을 고수하느냐 마느냐가 또 이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그 간단하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배경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극우나 극좌 포퓰리즘이 그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미국이 그렇듯이 경제 양극화가 만들어낸 결과죠. 내 사람들이 그냥 그 내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뭐 개인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그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큰 틀에서 그렇게 모두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한쪽에 자기 편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수정이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